한때 한국 사회를 범죄의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던 연쇄 살인범의 아지트 올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호발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조금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개명을 하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강호동도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그 유명한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살았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굳이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를 알고 찾아가시는 분들이야 있겠습니까마는 가봤자 재미없고 실익도 없습니다. 마을 주민분들이 평화롭게 살고 계시고 범죄자의 동네였다는 사실이 또 불편할 수 있으니까 저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호기심 삼아 방문하여 촬영해봤으니까 재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참 독특한 부분이 집 입구로 들어가는 산이 전부 묘지로 뒤덮여 있는 수준입니다. 제가 위성 사진으로 먼저 알아보는 도중에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고 뭔가 민둥산에다가 계단 형식의 모양이 펼쳐져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모두가 공동묘지였습니다. 자, 강호수인은 최소 10명을 희생시킨 그런 인간인데요. 그런 사람과 공동묘지로 뒤덮인 산, 분위기가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으시시하군요. 또 근처에는 굉장히 큰 호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산책을 정말 많이 다닙니다. 공군 정찰기로 이 묘지로 뒤덮인 야산을 쫙 한번 시찰해 보실게요. 저기 서해안 고속도로 건너편으로 그의 집이 있으니 조금 있다가 직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행적에 대해서 세월이 많이 지났기도 했고 독특한 교도소 생활 등이 가미가 되어서 얘기거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한국 범죄사의 길이 남을 엽기적 행각도 많이 일삼았고 흉악 범죄자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게 되는 최초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이코패스적 연쇄살인범의 연구 대상으로 하나의 교범이 되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범죄 예방과 수사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게 했던 기능도 조금 있었다 볼 수 있겠는데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렇게라도 위로를 삼고 싶습니다. 사실 대재난이나 전염병 이후에 인류가 한 단계 성장하고 또 대처 방안이 더 정교해지듯이 형사정책과 수사 연구에 있어서도 그런 것이죠. 자, 이 강호수인은 여러 흉악 범죄자들과는 달리 아주 차분하고 외모도 호감상이었고 범죄 시간 외에는 마을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행동해서 동네 사람들이 일말의 의심도 하지 못하는 그런 두 얼굴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체포가 된 뒤에도 형사와의 대면이나 또 재판 대기실에서의 모습도 불안해하는 기색은 전혀 없고 오히려 형사를 가르치고 물 한 잔 더 와서 얘기하자고 하면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담당 프로파일러인 근일용님의 해상에 따르면 수없이 많은 범죄자들 중 가장 건방진 부류였다고 합니다. 이 강호순이가 알려진 피해자만 10명이고 증거를 들이밀지 않으면 끝까지 침묵을 유지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밝혀진 것만 10명에 이릅니다. 그의 집에서 발견된 곡괭이에 묻은 DNA에는 2명이 더 있는데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서 이것은 미제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강호순 집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주변 산이 묘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렇지 여느 시골길과 다르지 않고요. 외딴 곳에 단 한 채 존재하는 농가주택입니다. 지금 모두 떠나고 관리할 사람도 없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수준입니다. 주변에서는 다 알 텐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여전히 이웃에서는 경작을 하고 있고요. 저 집은 여러 다른 유튜브나 또 호기심 많은 친구들이 방문을 하고 블로그도 남겨두고 그랬다고 합니다. 무속인들도 가끔 방문을 했다고 하네요. 저는 딱히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철책이 다 뜯겨져 있기 때문에 진입이야 쉽지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찰계의 도움을 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호순 이 친구는 스포츠 마사지가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직업도 하도 자주 바꿨고 중간에는 소도 키웠다는 말도 있습니다. 소를 키우면서 그 당시 고급차 에쿠스, 무쏘 이런 차를 타고 다녔으니 동네 주민이 너는 소 키우는 놈이 무슨 회장님 차를 타고 다니냐 그런 말도 자주 했다고 합니다. 희생자들이 모두 여자들인데 여대생도 있고 주부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또 심지어 자신의 장모와 네 번째 부인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거절할 수 없는 야밤에 차를 누군가가 태워주겠다 하면 사실상 좀 거절하기 힘들지요. 그런 환경에 처했던 여자분들에게 어석한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도중에 강호순이 공급차를 타고 친절을 베풀고 게다가 외모도 호감형에다 언변까지 좋다 보니까 경계를 조금 풀었던 것이 모두 화근이 된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사라졌지만 남의 차에 아예 타서도 안 되고 태우지도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강호수는 본격적 살인 행각을 벌이기 전에도 젊은 부사관 시절에 부대차로 농가의 소를 훔치다가 적발이 되고 그래서 불명예 제대를 한 전력을 기점으로 범죄 이력이 시작됐습니다. 결혼도 4번 했는데요. 첫 번째 결혼은 한 5년 정도 살다가 헤어지고 주기가 점점 짧아집니다. 두 번째는 6개월, 그 다음은 한 2개월 이런 식으로 점점 짧아지고 그마저도 다른 내연녀도 만들고 또 여성 편력이 대단했습니다. 또 이 부분에 지가 여성으로부터 인기가 많은 것을 상당한 자랑으로 많이 하고 다녔다 합니다. 심지어 방금 범행을 하고 안매장까지 다 하고 바로 또 2시간 만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엽기적인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정찰기가 서서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 프로펠러에 나뭇가지가 조금이라도 걸리는 순간 바로 그냥 불시착입니다. 불시착하면 답이 없습니다. 네, 어시시한 집입니다. 근데 집은 왠지 아름다워 보입니다. 자,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세계의 인간이었고 범행의 주기도 점점 짧아지고 한참 살인할 때는 한 달에 5명, 또 10일 동안에 3명을 그냥 연속으로 죽이는 정말 한국 범죄 사상 기록적인 수치들을 채워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고도 반성을 하느냐는 식의 프로파일러의 질문에는 거의 반성하는 기색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중간에 마음에 드는 희생자가 하나 있었던 모양인데 그녀는 그래도 안 죽일 수도 있지 않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래도 처음에 죽이려고 작정을 했으면 죽여야 되는 것이지 라는 식으로 아주 냉혹한 대답을 내놨다고 합니다. 집은 생활용 건물이 있고 또 옆에는 우사로 보입니다. 우사는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 시베리안 허스키종을 많이 키웠다고 하는데 차에도 그 개와 찍은 사진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렇게 이제 형사가 개를 좋아하냐고 물어보니까 개를 좋아한다기보다는 개하고 찍은 사진을 저는 차 안에 걸어둠으로써 다른 사람을 안심시키는데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용한 후에는 저 개를 잡아먹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들도 겨울에 그냥 동사 얼려서 죽였 그렇게 처리했다고 합니다. 범죄 역사에 획을 그었던 유영철, 조두순, 강호순 이 3명은 태어나기를 그냥 악인으로 태어난 모양입니다. 집을 한번 보세요. 마당에는 큰 감나무가 있고 이름 모를 꽃도 피어 있고 앞에 밭도 크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지금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혼자 이 고요한 곳에 착실히 일하고 살면 부러울 게 없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현재는 청송이 아니고 서울구치소에 형 대기 중으로 영원히 감방에서 생을 마칠 그런 신세입니다. 저렇듯 자연은 아름답고 저래 유유자적한데 저 산책하는 일반인들 지연 죄도 없고 시간에 쫓기지도 않고 자기 판단대로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다 먹어볼 수 있고
저런 사람들이 최고의 자유인이라 생각합니다. 도란도란 가족들과 또는 지인들과 얘기 나누며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저 걷는 것, 이런 것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욕망은 결국 만족이 없는 것이지요. 자, 이 집도 아마 사유재산이라 손을 못 대고 있는 모양입니다. 피해자들한테 조금 보상을 해줘야 될 텐데 이 집을 뭐 어떻게 해서라도.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